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쑥쑥 키워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어쩌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주제, 바로 실손보험과 종합보험의 관계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손보험도 있고 종합보험도 있는데 나 보험 제대로 가입한 거 맞나? 주변에서 하도 좋다고 하니 종합보험을 들긴 했는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실손의료보험, 줄여서 실손보험.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등 온갖 특약을 덕지덕지 붙인 종합보험까지 꼭 필요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든든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웬만한 종합보험은 사실상 돈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보험사나 설계사분들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저는 왜 그런지 그 속사정을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보험료 아껴라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실손보험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감기 같은 작은 질병부터 암 같은 중대 질병까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내가 쓴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주죠. 즉,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요즘 나오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등 변화가 있지만 실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이라는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보험은 뭘까요? 종합보험은 보통 진단비 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암 진단 시 5천만 원, 뇌졸중 진단 시 3천만 원, 특정 수술 시 100만 원, 입원 하루당 3만 원, 이런 식으로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실손보험처럼 내가 쓴 돈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약속된 사건이 발생하면 약속된 액수를 주는 겁니다. 이걸 정액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에서 실제 병원비를 대부분 커버해 주는데 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종합보험의 정액보장까지 필요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이죠. 이때 병원비는 누가 내주나요? 네, 실손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처리해 줍니다. 물론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실손보험으로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주사나 신약 치료 등 일부는 한도에 걸리거나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었고 실손보험의 커버리지도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순수 치료 목적의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험에서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물론 큰 돈이고 받으면 좋죠. 하지만 이 돈이 꼭 병원비로만 쓰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병원비는 실손보험이 상당 부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디에 쓰일까요? 보통 생활비, 간병비, 요양비 혹은 소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종합보험의 진단비는 사실상 치료비 보충이라기보다는 생활 안정자금 또는 소득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치료비에 보탤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모를 큰 병에 걸렸을 때 소득이 끊기거나 추가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매달 꼬박꼬박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비용입니다. 매달 종합보험에 내는 보험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보험 대신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10년, 20년 뒤에는 꽤 목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보다는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확실한 비용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보장을 사는 셈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꾸준히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 발생 시에는 그동안 모은 투자금이나 예비 자금으로 생활비나 간병비 등을 충당하는 거죠. 둘째, 보험사의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마케팅 비용, 운영비 등을 떼고 보험금 지급 후에도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종합보험처럼 고액의 진단비가 걸린 상품은 그만큼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도 높고 보험료 자체도 통계적 위험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순수하게 나의 위험 보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운영과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종합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실제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 가입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보험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나 소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까지 모두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보험료 지출로 이어집니다. 실손보험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라는 핵심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소득 단절이나 생활비 부족이라는 위험은 꼭 종합보험 진단비라는 형태로만 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했듯 비상자금 마련, 투자 또는 필요하다면 소득보상보험 같은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암 가족력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큰돈이 있으면 무조건 안심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무작정 종합보험 풀세트를 가입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보장만 최소한으로 그것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순수 보장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특약은 다 빼고 암 진단비만 집중해서 가입하는 식이죠. 그것도 내가 감당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서 말입니다. 최근 보험업계 동향을 봐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다른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 마진이 좋은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 판매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죠.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보험사의 권유나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든든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섣불리 종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 걱정 때문에 종합보험을 고려하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손보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활비나 소득 보전이 걱정된다면 종합보험의 진단비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의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저축, 투자, 비상자금 마련 등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한번 본인의 보험 증권을 꺼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보장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는 거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보험 선택과 건강한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남들이 다 한다고 혹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